안녕하세요, 홀스양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다 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삽질을 많이 하면서 반사이익으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된 이후에 했었던 움직임들을 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주로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제 주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20, 30대 남성들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 20, 30대 남성들이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우리가 지지해야 될 정치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20, 30대 남성들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얼마 전에 국회 운영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회로 불러서 김태우 감찰반의 김태우라는 사람의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느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느냐, 이것을 파헤치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부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걸 부르는 과정도 사실은 조금 졸렬했었던 것이, 김용균법을 볼모로 잡고 이걸 얻어냈어요.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사망한 김용균 씨의 이름이 붙은 법인데요. 안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을 이 김태우 사건으로 국회에 불러들이지 않으면 김용균법 통과 못 시켜준다. 이건 좀 심했죠.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회로 불러들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혹시 이 운영위를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들 다 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라진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인원들이 배치가 됐냐면 나경원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전희경 의원이 있었고요. 김도읍, 최교일, 곽상도 의원이 배치가 됩니다. 이 세 분은 검찰 출신입니다. 자, 김도읍 의원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통과될 때 이 법이 여성에 한정되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 다음에 최교일은 서지영 검사의 폭로를 막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고요. 곽상도 의원, 이분도 검찰 출신인데, 이분은 또 국회가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외유성 해외를 나갔다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랑 조기 귀국을 하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그래서 요 세 분이 그런데 곽상도 이분은 이 건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도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좀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특명을 받고 조국과 임종석을 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만희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요. 그러면 강효상 의원도 들어가는데, 강효상은 언론인 출신인데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강효상이라는 인물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직 기자들이 제발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얘기할 정도니까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자유한국당의 똥볼만 가득한 그런 운영이었다.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김태우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이외에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들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들여서 그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호통치는 장면만을 연출하기 위한 쇼였다는 거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운영이었어요. 여기서 돋보였었던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란 분이 계신데요. 전 잘 몰랐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반박을 잘 하시더군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준비한,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것 말고 나름대로 준비한 카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만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수석,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 없다. 임기 존중하겠다 했죠. 23명, 23명 중에 그만둔 1명입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재생을 해요. 김정주라는 분인데요. 여성분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환경 분야에서 20년간 종사해온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한 김정주이고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2017년 8월 30일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집요한 괴롭힘과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 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했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녹취록을 딱 깝니다. 오! 이 정도면 좀 센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이 잘 들었죠? 수석님한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국 수석이 이런 문건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정권, 거짓과 위선이 판친다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언성을 높여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분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분 김정주라는 분, 저분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인데 무슨 낙하산 인사 피해자라고 폭로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뭐 증언의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이게 전부는 아니지. 증언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아예 믿을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만희 의원이 말씀하신 김정주란 분은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퇴임사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걸로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14년 8월부터 2년 임기의 본부장을 하면서 2016년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낙선한 뒤에도 1년 임기를 연장해서 3년을 꽉 채우고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이 녹취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여당 의원의 집요한 괴롭힘과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육성 녹취록이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했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직접 녹음을 한 녹취록을 이만희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퇴임사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임기 꽉 채우고 퇴임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검찰, 경찰 나름대로 좀 때려잡으라고 전진 배치시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똥볼을 뻥뻥뻥 차대니까 그냥 팩트만 체크하고도 반박이 되는 거죠. 자, 김태우라는 사람과 지금 또 핫한 신재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시사건건 카스맨님이 심층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주말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영위원회를 보니 자유한국당은 이 김태우 건, 신재민 건을 잡아서 뭔가 반격을 노리려고 하는데 포인트 잘못 짚었어요. 반격을 노릴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데다가 거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20, 30대의 남성들 위주의 사안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자유한국당이 페미 이슈를 먼저 선점해 갈까봐 사실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자,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이 쓴 칼럼이라든지 뭐 토론에 나온 거를 쭉 봤는데 이준석이 현재 20, 30대의 스트레스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페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20, 30대 남성분들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물론 이준석의 그 전에 행보들 뭐 박근혜 키즈니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페미 관련 문제만큼은 이준석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남성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수형은 이준석 지지할 건가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준석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꼰대 싫어하시죠? 꼰대가 나이 많은 사람들만 꼰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꼰대란 뭐냐? 쉽게 정리하면요, 내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꼰대예요. 그래서 어린 꼰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 이준석을 지지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여러분들의 이해관계 맞으면 지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저한테 강요하는 어린 꼰대 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서로 생각을 존중해 주자고요. 우리가 서로 꼰대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지할 사람들을 찾아서 지지하면 되는 것이고, 자, 저도 이준석이란 사람의 이 내용을 보니까 20, 30대들의 어떤 아픔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했었던 이런 행적들 때문에 당장에 이준석을 지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 30대 남성 당사자들은 지금 이준석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이거 꽤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만한 어느 정도 네임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임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야 해화동에 모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남성들은 구심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0, 30대 남성들이 뭉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갑자기 떡상을 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쟤 갑자기 왜 떡상하지? 그러면서 20, 30대 남성들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가 노려야 될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자유한국당은 젠더 이슈는 매우 소소한 이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20, 30대 남성들이 봤을 때는 젠더 이슈가 가장 좀 핫한 이슈고, 젠더 이슈뿐 아니라 어떤 기회의 공정함, 이 이슈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커 보이는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들은 이 이슈가 지역적인 이슈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KBS에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정 지지율이 55%가 나왔어요. 20, 30대 남성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55%나 지지를 한다고? 말도 안 돼! 20대 남성들은 20%대 지지율인데 전체적으로는 55%의 지지율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20, 30대 남성들의 아픔이 전 세대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똘똘 뭉쳐서 이준석을 지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하라는 건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1%, 자유한국당 13.5%, 정의당 9.8%, 바른미래당 7.8%, 민주평화당 1.5% 순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나 지지율이 된다고? 이상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슈들은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인 이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은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7.8%란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13.5%고요. 바른미래당을 확 밀어주면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면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이 20, 30대 남성들에게 이슈를 선점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 시그널을 보여주면 전체 정치판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태우와 신재민이란 사람에 대한 심층 분석은 토요일 오후 1시 시사건건 카스맨님께서 준비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